중국 송나라 때 휘종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 그림에 그 화제를 줄 때 나와서 그냥 풍경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 시구절을 주고 그 시를 이미지로 나타내라고 이렇게 시의 어떤 화제를 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시의 구절을 줬냐면 여린 초록가지 끝에 붉은 점 하나, 여린 초록가지 끝에 붉은 점 하나 이렇게 주고 감동스런 봄빛은 굳이 많을 것 없다네 이런 시 구절을 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푸르른 들판을 그리고 그 푸르른 들판에 빨간 꽃 한 송이를 딱 찍어 놓거나 대부분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 시에 충실하게 그냥 그렸거든요. 근데 한 화가가 아주 저기 수양버들이 초록으로 연두로 늘어져 있고 수양버들 나무 근처에 정자가 하나 있고 그 정자의 난간에 아주 예쁜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이렇게 난간에 기대서 먼 데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을 그린 거예요. 그 어디에도 붉은 색깔도 있지 않았고 꽃 한 송이도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당연히 그날 우수상을 차지했겠죠. 푸르른 들판에 여인을 붉은 꽃 한 송이로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에서 홍일점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유래가 된 거예요. 많은 남자들 가운데 여인이 한 명 있으면 홍일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나오는 것이 홍일점이고 그 시 귀절을 써놨으니까 이따 사진으로 찍어서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색깔에도 붉은 색깔 농도의 정도에 따라서 색깔 이름이 달라요. 붉을 주자도 있고 붉을 단도 있고 붉을 적, 붉을 홍, 붉을 강 이런 것이 있는데 가장 옅은 붉은 색깔이 뭐냐면 붉을 홍자가 가장 옅어요. 그리고 붉을 홍자 다음에는 붉을 적자가 조금 더 짙고 그 다음에 붉을 단자가 세 번째로 붉고 그 다음에 붉을 주자 인주 만드는 그 주자 있죠. 붉을 주자가 네 번째 그 다음에 진홍색 강자가 다섯 번째로 그 붉은 정도가 가장 강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홍적 단주 강 홍적 단주 강 그 순서대로 점점 더 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색깔은 액마기를 한다고 해서 팥죽 같은 것도 그렇게 써서 액마기를 하고 인주 같은 거라든가 부적에도 붉은 색깔의 도장을 찍고 붉은 색깔 글씨를 쓰죠. 그래서 붉은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색 같은 경우에도 흰 백자는 해가 이렇게 넘어갈 때 백색은 그 사방 방위에서 서쪽을 뜻하는데 해가 넘어갈 때 그 하얗게 우리가 볼 때는 붉게 보이는데 흰빛을 띈다라고 해서 흰백자가 나온 것이고요. 햇빛에서 흰백자가 나온 거고 힐소자 같은 경우에는 염색을 전혀 하지 않은 옷감을 막 짰을 때 아직 염색이 들여지지 않은 그런 색깔을 갖다가 힐소자, 바탕소자라고 해요. 그래서 소복 그러면 그냥 광목, 천연의 광목 색깔이 소복이고 귀신이 입는 뭐 하얀 색깔 트레비에서 나오는 것은 염색한 거예요. 흰색으로. 그런 차이가 있고 거물 흑자나 577자는 굉장히 까만 것을 이야기하고 거물 현자 같은 경우에는 묘하고 신비롭고 어둑어둑한 상태를 거물 현자를 씁니다. 정리해서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 끝났어요. 야참 먹어야죠. 안경 이거
제게 5개가 다 어디로 갔어요. 학원에 몇 개가 있는지 차에 몇 개가 있는지 없어서 버럭이 거 몰래 훔쳐왔어요. 일렉이 없기에요. 이거 버럭이 거예요. 졸려 근데 끝.